안녕하세요. 우쿨사나입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을 드린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관의 교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관의 정의 개념이 있죠. 배관입니다. 배관의 정의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제가 좀 화면을 좀 당겨 볼게요. 제 얼굴이 좀 잘리더라도 화면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면 보이겠죠? 자, 배관. 배관은 지난번에 제가 인사 때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배관은 영어로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프가 대표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파이핑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파이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인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라인인데 이 파이프와 라인을 또 합성해서 섞은 거죠. 파이프 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배관의 크기를 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쓰는 그 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6가지 단어가 배관이라는 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통용되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6가지는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배관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관의 교요. 자, 배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에 유체를 넣습니다. 이거는 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유체를 담다기보다도 흘려보내기 위한 수단이 배관이죠. 자, 그래서 이 유체가 무엇이냐? 이 유체는 기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물 같은 거 액체도 있죠. 액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체가 있습니다. 배관에 웬 고체? 왜 고체라고 하냐?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또 그 외적인 데 뭡니까? 석유화학 분야의 어떤 합성 수지들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관을 통해서 이송한단 말입니다. 그 고체도 관을 통해서 이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 액체, 고체 이라는 이 따위의 유체를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 흘려보내는 것을 전문용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문용어 아니면 한자로 갔을 때 그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송시키는데 그것을 관을 이어서 배치하는 것, 그것을 배관이라고 합니다. 유체를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관을 이어서 배치하는 것을 배관이라고 한다. 자, 이 배관은요, 안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형상은 우리가 그릴 때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속이 빈 거죠. 속이 비었다는 건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할 때 플랜트에는 속 빈 것과 골 빈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골 비면 골치 아프다 그랬죠. 근데 이 배관에 이 속이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속이 빈 이 부분을 통해 이 면적 그리고 그 길이로 나가면 이제 체적이 되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유체를 흘러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배관은 끝이 좀 딱딱하거나 그리고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가 있고 그리고 좀 휘고 굴곡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내부의 충격 있죠. 내부의 충격. 그 무엇이냐면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압력. 내부의 압력. 그리고 내부의 흐름에 대해서, 흐름에 있어서 마모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내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배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무호스든, PVC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철금속이든 간에, 이런, 견고함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관을 쓸 수 있는데, 이 배관은,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통 뭐, 길게 쓰면은 몇십 년 씁니다. 30년, 뭐, 50년도 쓰거든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파손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배관인데, 그럼 배관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배관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구가 물이 생기고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있을 것이고요.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고여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닷물이든 뭐든 간에, 염분이 있든 간 뭐든 간에, 뭐, 오폐수든 간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고여있는데, 이 고여있으면은 저장 탱크 개념이 되겠지만, 이 고여있는 물이, 우리가 눈으로 고여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흐르죠. 어떻게? 육지에, 땅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땅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흘러내려가는데 이 흘러내려간다는 게 땅 밑에 있는 미생물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도 먹고 그리고 땅 밑에 모든 거 빡빡하게 조미가 채워져 있다 볼 수가 없죠. 그 틈은 있죠. 그 틈 속으로 물이 새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새어나가는 것 그리고 육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이것이 수로인데, 이 수로가 결과적으로 배관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관을,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배관을 왜 만들었는가? 이 고대, 지구 역사상으로,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물 개념, 비든 뭐든 간에, 이 물을, 이송시키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많은 양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지금의 배관이라는 그 고마운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로는 다 배관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 수로가 아닌 이 바다 있죠. 강 있죠. 하천, 저수지, 웅덩이도 알고 보면은요. 물이 흐름이 개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배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배관이 이렇게 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얘기를 한 10분 걸렸거든요. 자, 우리가 그럼 배관 설계를 하는데, 이 배관의 개요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배관, 일반들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배관 아이템이라든지 배관 품목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배관 설계자한테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필요하죠. 배관 설계자인 뿐만 아니라 배관사, 용접사, 그리고 배관 시공 관리자들, 배관 설비 운전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배관의 개요와 배관의 품목과 배관의 일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고를 치거든요. 많은 사고를 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이 약한 부분이 있죠. 기본이 약한 부분이 배관을 모르고 배관 설계도 하고 그리고 배관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죠? 많이 다루죠? 뭐 기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관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배관은 여전히 어렵고 배관은 여전히 그러니까 힘겹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배관의 기초 개념입니다. 근데 이 기초 개념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배관의 기초를 모르고 일을 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왜 모르고 하느냐? 배관이라는 학문을 배관이라는 학문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배관은 우리 플랜트든 배든 뭐 해양 설비든 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체를 이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장도 하고 이송도 시키기 때문에 이 배관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자파 그리고 전기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치죠. 배관이요. 이 배관이 굉장히 우리한테 고마운 것인데 이 고마운 것이고 이 배관을 통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지만 배관 일반을 알고 시공을 하든 설계를 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홍익인간 개념으로 널리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널리 이루어야 되겠죠. 자, 배관을 우리가 보통 10년 하면 설계를 좀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관 설계를 10년을 하면요 경력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간적으로는 10년은 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배관 설계나 배관 시공을 해본 지금 건수를 보면 몇 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 보통 뭐 2, 3년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발전소 5개 하면 10년이 이렇게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이렇게 내가 이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나는 5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설비를 해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배관 전문가다 하기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쪽팔린 이야기죠. 개인적으로는 남들 앞에서는 10년 경력 쌓기 당신은 배관 전문가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또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길게는 2, 3년 이렇게 가는 그 설비를 내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게 10년을 가봤자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소한 3개월짜리 1개월짜리 뭐 이런 그러니까 작은 설비를 프로젝트를 해본 걸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0년을 가도 몇 프로젝트를 못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년을 가도 몇 프로젝트를 못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배관쟁이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겸손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무식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그 설비를 다뤄야 된다는 그런 뭡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배관쟁이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5개, 10개, 20개 설비를 한 걸 가지고 나는 배관을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모르는 설비, 자기가 모르는 그 유체 시스템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사고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고 치는 경우가. 저도 사고 친 적이 있거든요. 사고 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참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과거지만 도망도 갔어요. 제가 도망도 갔거든요. 내가 사고 친 것, 내가 시간적으로 쫓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는 구멍 뚫고 그러니까 장치를 놓고 배관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생활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요. 진짜 딱 한 번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거든요. 참 부끄럽게 하지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관 설계정이가 설계를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배관사들도 배관 시공하다가 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유는 다 있죠. 나 이거 해먹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사실상 자기가 자신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안 겪으려고 하면은 배관의 여러 스킬을 익혀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종사하는 기간 동안 익혀가야 되지만 그 스킬이라는 그 스킬이 그 테크니컬 이전에 기초, 기능 이것들을 내는 겸비를 꼭 해나가야 됩니다. 배관 일반 알아야 되고요. 배관 설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그리고 도면 그림 방식, 설계 기초 이런 것들, 품목에 대한 기능과 성능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의 옛날에 그 전철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배들의 전철 그리고 사람들이 배관 설계를 하는데 왜 현장에 오작이 많을까? 현장에 왜 이렇게 배관대로 도면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가는 부분에서 조금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관이 100% 완벽해가지고 시공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배관 도면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배관을 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게 설계사든 배관사든 뭐 관리자든 간에 배관 일반을 꼭 알아야 되고 배관에 관련된 기초를 접하셔야 되고 또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배관 왕초부터 덤비는 배관 설계 프렌트 배관 설계 책에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배관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똑같아. 이런 내용을 적은 게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배관정의가 토목, 건축, 구조, 장치, 전기 개장 이런 부분들 다 봐줘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사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연주, 저 연주, 저 악기 강약 조절하고 크기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휘자가 하듯이 배관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관사가 이 설비 운영자와 그리고 고객한테 그런 자질을 겸비한 모습으로 설계를 하고 배관 시공을 하고 또 배관 시설을 관리해 줘야만이 이 설비의 그 성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그 가동하는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배관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개념으로 배관의 기초와 그리고 기본과 그리고 스킬을 키워나가 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배관 설계를 제가 강의를 한다고 했지만 배관 일반을 먼저 접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시나브로 개념으로 스텝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배관을 입문한다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저도 이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또 이런 그 기능과 기술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배관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